자, 오늘은 제가 이제 이 케이스까지 리뷰를 하게 되면 아이폰 4 케이스만 이제 6개째를 리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리뷰하게 될 제품은 알메이트라는 케이스입니다. 알메이트. 그래서 제가 예전에 블로그에도 이제 한번 소개를 한번 했었던 베이퍼라는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 베이퍼 케이스의 디자인을 상당히 이제 본따온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현재 12일까지는 55,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 12일 이후에 이제 정품 케이스를 씌우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66,000원에 판매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소개했던 케이스가 이제 이 케이스죠. 유튜브에도 예전에 올렸는데 유튜브 계정이 갑자기 정지가 돼가지고 유튜브에 이제 올린 동영상은 현재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베이퍼 케이스인데, 이 베이퍼 케이스에 대한 글을 블로그에 올리고 난 뒤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베이퍼 케이스를 어떻게 구입할 수 있느냐, 구입하는 방법을 물으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 대행하는 업체가 없느냐와 같은 것들을 물어보셨는데, 국내에서 베이퍼 케이스를 대행 판매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서는 제일 큰 데가 이제 신세계몰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신세계몰에 구입을 하려고 여러분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품절입니다. 그러니까 베이퍼 케이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가 다 품절로 뜨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케이스를 만드는 방법이 상당히 이게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베이퍼 케이스에도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게 듀랄라민이라 그래가지고 비행기 소재로 쓰이는 상당히 가벼운 알루미늄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케이스들 같은 경우는 금형을 이용을 해가지고 금형으로 찍어버리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가능한데, 이 듀랄라민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와 같은 형태의 대량 생산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기계를 갖다가 알루미늄을 깎는 기계를 이용을 해가지고 기계가 하나하나씩 깎습니다. 그래서 금형 작업으로 찍어내는 것보다는 그 하루에 생산할 수 있는 수량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베이퍼 케이스를 처음 만들었던 엘레멘트사 같은 경우에도 주문량은 많지만 주문량을 자기네들이 감당을 못하죠. 물론 이제 그런 기계를 잔뜩 구매를 해가지고 동시에 찍어낸다면 뭐 가능하겠지만, 기계 가격 자체도 비싸고 또 케이스 요구 하나를 위해서 기계를 더 구입한다라는 것도 무리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대부분 국내 온라인 업체들 같은 경우도 그런 문제들 때문에 대다수가 뭐냐면 주문을 받은 다음에 납품하는 형태인데, 그 엘레멘트 같은 경우는 그런 대량 주문 자체를 또 굳이 받을 이유도 별로 없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씩 판다고 하더라도 하나씩 파는 물량도 감당하기 힘든데, 그런 대량 주문 형태가 받는다고 해서 뭐 특별하게 뭐 달갑거나 뭐 이런 부분은 없겠죠. 그래서 오늘 소개하는 이 알메이트 같은 경우는 베이퍼 케이스를 보고 꼰떠서 만든 국내에서 제작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요거 제작하신 분이 기능올림픽에도 출마를 하셨던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알루미늄 쪽으로는 상당히 그 금속가공 쪽으로는 잘 하시는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일단 여러분들 이 케이스에 대해서도 상당히 궁금하신 부분이 많을 텐데, 디자인 면에서 보면은 디자인 쪽은 저는 그 베이퍼를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지 않나 싶더라고요. 자, 두 개를 같이 놓고 봤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알메이트 같은 경우가 베이퍼에 비해서 광택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베이퍼 같은 경우는 무광 느낌이 강한데 알메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유광 느낌이 좀 강하고요. 그 다음에 이 윗부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베이퍼 같은 경우는 표면 처리해서 한 번 더 깎아버렸는데 그 알메이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평평하게 좀 단조로운 느낌이 나고요. 색상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비슷하지만 뭐 사람에 따라 취향에 따라 틀리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유광 디자인보다는 이런 무광 디자인이 오히려 더 마음에 더 들고요. 그리고 이제 두께를 따져보면은 원래는
알메이트가 더 얇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아래 쪽도 그렇고 양 옆쪽도 그렇고 베이퍼가 조금 더 얇습니다. 그러니까 무게는 진짜 측정을 해보진 않았지만 무게면에서도 역시 그 베이퍼 쪽이 조금 더 가볍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디자인 면에서는 알메이트가 베이퍼보다는 좀 떨어지긴 하지만, 대신에 이제 알메이트 같은 경우는 장점은 뭐냐면 기능적인 면에서는 베이퍼보다는 고려를 더 많이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 자, 여기 휴대폰 거리죠. 그러니까 이 휴대폰 거는 부분 같은 경우는 과연 꼭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폰을 안 쓰고 일반 휴대폰을 쓰시던 분들은 이 손거리를 원하는 분들이 많은데, 아이폰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반 휴대폰하고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걸려 있으면은 이쪽에 오퍼레이션 할 때 상당히 걸리적거립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여기 이어잭용 그 액세서리를 몇 개 가지고 있었지만은 다 남줘버린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작업을 할 때 걸리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장점이 될지 단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디자인은 그 베이퍼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세부적인 부분으로 가게 되면은 여기 두 가지가 지금 동시에 나오는데요. 빨간색 같은 경우는 층이 져 있지만 그 뒤에 있는 알메이트 같은 경우는 이런 층들이 없죠. 그리고 이 옆면 같은 경우도 보면은 옆면이죠. 이 옆면 같은 경우는 베이퍼 같은 경우는 반듯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약간 굴곡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을 좀 주기 위해서 한 부분 같고요. 그리고 유심칩을 꺼내는 부분이 베이퍼에 비해서는 좀 크기가 큽니다. 오피스텔 보이는데 실제 여기 유심칩 케이스 입혀가지고 보게 되면은 베이퍼 같은 경우는 유심칩이 그 거의 꽉 맞는 듯한 분위기인데 여기 약간 좀 떠 있는 듯한 분위기죠. 그리고 이제 각각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 파워 단추 부분인데 파워 단추는 그 저기 베이퍼랑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베이퍼 같은 경우는 이 안쪽 면에 이제 파워 단추가 떨어지지 않게끔 테이프를 붙여놨는데 얘는 테이프를 안 붙여놔가지고 케이스를 뜯다 보면 빠져버리더라고요. 지금 판매하실 때 뒷부분에 테이프를 붙여서 판매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두 번째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이어잭 부분인데 이어잭 부분은 이제 차이가 좀 많이 나죠, 두 개가. 이 엘메이트 케이스 같은 경우 이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다라는 게 뭐냐면 이 이어잭을 꼽는 부분을 상당히 넓게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정품 이어잭이라고 불리는 뭐 정품 같은 경우야 뭐 완전히 널널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예전에 이제 블로그에서 한번 리뷰를 했던 건데 그 수화기형으로 여기다 꽂아가지고 수화기처럼 쓸 수 있는 건데 얘도 꽂히기는 꽂힙니다. 꽂히기는 꽂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요 길이가 좀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동작은 하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쓰고 있는 제가 예전에 리뷰했던 요와 같은 그 수화기 형태 이런 제품은 직접 꽂아 쓸 수는 없겠지만은 요 이어잭 부분이 넓어가지고 정품 이어잭 외에도 꽂을 수 있는 이어잭이 상당히 다양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뭐라 그러죠? 스트립이라 그러죠? 휴대용 스트립을 갖다 꽂을 수 있는 부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이 그 버튼 단자들 모아놓은 부분인데 이 부분도 약간 이렇게 이제 굴곡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굴곡지게끔 되어 있고, 자, 여기 이제 아래쪽인데 이 아래쪽도 위아래 부분으로 좀 넓게 되어 있습니다. 위아래 부분으로 좀 넓게 되어 있는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이게 약간 스피커를 좀 약간 가리는 듯 하더라고요. 이쪽이 위아래 부분은 넓지만 이쪽이 스피커를 약간 가리는 듯해서 그런 부분은 좀 약간 음을 왜곡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 부분은 아직 써보질 않아서 뭐라고 뭐 장담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이제 별렌치 형태로 이제 꽂아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나사가 상당히 깊숙하게 박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은 나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그런 디자인이죠. 그리고 이 주변에 이제 범퍼 자체 디자인은 베이퍼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케이스 자체가 아이폰 4의 외곽형 케이스를 레일을 타고 들어가듯이 딱 타는 형태라서 이 부분은 이제 베이퍼하고 상당히 비슷한 구조죠. 그래서 전체적인 디자인을 놓고 보면은 그냥 사진으로만 봤을 때 베이퍼하고 큰 차이가 못 느껴지는데 실제 착용을 했을 때 느낌은 차이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역시 디자인 면에서는 베이퍼가 낫고 기능이랑 가격 면에서는 알메이트가 충분한 메리트가 있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참고로 알메이트 같은 경우도 생산 단가, 그러니까 베이퍼 같은 경우는 제품 자체의 가격을 80불을 받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한 9만원 가량 되나요? 그 정도 받는 셈인데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 소재 자체가 워낙 비쌉니다. 고가고 이거를 이제 기계를 이용을 해서 일일이 세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 단가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5,000원에 팔리고 있는데 그래서 5,000원은 이제 부가세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되면은 실제 이 듀얼라민 케이스를 쓴 이런 범퍼 케이스 가격 자체가 55,000원 이하로 떨어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워낙 안 팔려가지고 덤핑이 되는 경우라면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적으로 좀 약간 문제라기보다는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여기 지금 알메이트라고 이렇게 디자인이 박혀 들어가 있는데 이 알메이트라는 부분은 차라리 지워버리는 게 오히려 더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베이퍼하고는 다르게 좀 광택 재질이 좀 강하고요. 들면은 좀 약간 좀 미끄러운 느낌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 현재 이제 그 블랙 베이스가 있고 실버 베이스에서 총 12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블랙 베이스 같은 경우는 제작자분이 만족해 하시는 편인데 실버 베이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품질이 만족스럽게 느끼시지는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문을 하실 때 가급적이면은 블랙 베이스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그 디자인을 보면서 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는 이런 그 유광이 처음 볼 때는 상당히 깔끔해 보이는데 쓰다 보면 유광보다는 무광이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표면 처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유광보다는 무광이었으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만 이제 베이퍼 케이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게 라운드를 처리했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 같은 데서 층을 만들면서 상당히 좀 각지게 만들어 가지고 그 강한 이미지가 강한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그런 각지게끔 깎아낸 부분이 없어서 그런지 좀 부드러운 느낌이 좀 강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